여러분 반갑습니다. 최 대표 TV입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현대를 살다 보면은 아파트라는 공간에서 이제 거주를 하시는 분들이 많게 되는데, 이 아파트가 살기는 굉장히 좋은 반면에 이 층간소음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지고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층간소음 관련돼 있는 법령이라든가 해결 방안에 대해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사를 새로운 아파트로 갔는데 위층에서 이제 너무나 층간소음이 많이 발생해서 너무나 살기가 힘들다. 특히나 잠을 자야 되는 그런 시간에 소음이 많이 발생해서 가서 이제 찾아가서 경고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썼지만 잘 개선이 안 돼서 너무나 힘들다라고 피해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선 층간소음이라고 하면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면,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을 우리가 층간소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래 위만 그렇게 소음으로 규정을 하느냐? 벽간 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 그러니까 뭐 대각선이라든가 뭐 옆에 세대 같은 경우 이런 것들도 모두 층간 소음에 포함이 돼서 층간 소음으로 본다,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신문 기사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사례를 접할 수가 있는데, 뭐 최근에도 뭐 어떤 연예인 가족이 아이들하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밖에 못 나가고 집에서 뛰어놀다 보니까 그 소음으로 여러 가지 이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여러 해 동안 층간 소음 때문에 이제 불만을 막 토로하고 서로 다툼도 일어나고 하다가 결국에는 살인까지도 발생을 하고 여러 가지 뭐 피해를 중상 피해를 입는 그런 경우까지 생기고 하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요. 자, 그래서 아파트 층간 소음으로 발생한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은, 일단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제 이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같은 경우는 이제 관리 주체, 뭐 관리사무소 같은 데가 되겠죠. 관리 주체에 층간소음 사실을 알리고 개선을 요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관리 주체는 그 층간소음이 진짜로 발생했는지 이제 확인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그 층간소음을 발생시킨, 뭐 여기서 가해자라고 표현하는데, 가해자에게 개선하도록 그렇게 권고하고 요청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가해자는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 등은 위와 관련해서 관리 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당연히 협조를 하고 조심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간단하게 피해자는 개선을 요구하고 관리 주체는 중간 입장에서 이제 개선을 얘기를 하고, 가해자는 또 그 협조에 또 권고한 그 협조 사항에 잘 따라서 조치를 취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층간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를 하느냐?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나는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라는 곳이 있답니다. 여기에 여기 또는 혹은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를 통해서 층간소음 상담 등을 할 수도 있고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서로가 협의를 해서 안 되면 이런 중간에서 조정을 하는 그런 기관을 이용해서 좀 개선을 하려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그래도 이게 해결이 또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혹시 법적으로 이렇게 신고를 통해서 처벌을 받게 할 수 없느냐, 이런 상황까지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층간소음 피해자는 층간소음을 내는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경범죄로, 만약에 그게 인정이 된다면 경범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인근소란죄라는 그런 경범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처벌을 받는 사례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도 또 궁금하실 것 같은데, 위층 화장실에서 물을 사용하는 소리가 이제 크게 들리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밤늦게 잠을 자려고 하는데 화장실에서 샤워하는 소리가 뭐 크게 들린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도 이제 자주 발생이 되는데요. 층간 소음에는 직접 충격 소음과 공기 전달 소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직접 충격 소음은 뛰거나 걷는 동작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음이고요. 공기 전달 소음은
뭐 TV나 음향기기 등을 사용해서 발생하는 소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욕실 뭐 샤워 소리 같은 경우 욕실이나 화장실 그리고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 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층간소음 범위에서는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생활을 하다 보면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층간소음에서 제외가 된다,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런 층간소음을 서로가 좀 이렇게 좀 양보하는 마음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층간소음을 예방하는 방법은 다들 아실 겁니다. 의자가 이렇게 끌릴 때 나는 소리들이 있기 때문에 의자 그 다리 밑쪽에다가 이렇게 소음 방지 패드를 붙이거나, 뭐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테니스공 같은 걸 이렇게 잘라가지고 끼는 경우들도 많았죠.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슬리퍼 같은 걸 신어가지고 또 걸을 때 나는 그런 쿵쾅 소리가 안 나게끔 그런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어린이들이 있는 이 집 같은 경우 아이들이 많이 뛰고 하니까 그런 방지 패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중에서 그런 거를 깔면 좋겠죠. 근데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그런 연예인 집에서 이제 소리 났던 그런 부분은 아이들하고 집에서 이제 막 뛰어놀다가 그런 소음이 난 건데, 그런 경우들은 아이들이 노는 그 공간에다가는 그런 충격 방지 매트 같은 거를 쭉 깔아가지고 좀 층간 소음을 방지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파트를 이제 다니다 보면 이제 몇 월 며칠 날 몇 호에 이런 공사가 있어서 좀 소음이 날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주세요라는 그런 게시물들을 자주 보게 되는데요. 그런 조치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뭐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밤에 뭐 세탁기를 돌린다든가 청소기를 돌려가지고 불편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런 분들 있죠. 이제 층간소음이 발생하면은 이렇게 이제 잘 좀 협의를 해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너무나도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제 막 보복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막 위층에다가 막 소리를 낸다든가 막 어떤 형태를 통해서 이렇게 보복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들은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층간소음이라는 거는 뭐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뭐 이렇게 가까이 붙어 사는 공동주택에 있다 보니까 이런 사례들이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 우선은 서로 간에 원만한 협의와 서로 간에 이제 좀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노력, 이런 것들이 좀 우선돼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림에서 보시듯이 우리 집 바닥은 다른 집의 천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 막 이제 뛰거나 뭐 이렇게 소음을 내면 그분들한테는 위에서 천정에서 막 소리가 들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서로가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이웃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좀 서로가 좀 갖췄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층간소음 관련돼 있는 더 자세한 법령은요, 국가법령정보센터, 그 다음에 뭐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추가적인 정보를 더 확인하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층간소음 관련돼 있는 그런 분쟁들이 너무 많고 이제 막 살인까지도 분쟁이 생겨서 치닫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풀어낼 수 있는지, 예방이라든가 그다음에 법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좀 알아봤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아마 진행되는 이 상황들이 모두 다를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가급적이면 서로 간에 이제 원만한 협의에 의해서 잘 해결이 되고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잘 사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